한국에 건 현수막입니다. 흑색 선전입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그 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테고,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총리, 새누리당 현수막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저런 교과서를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끄세요. 시간 갑니다. 지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아시잖아요. 끄세요. 지금 이 모니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 보여주시죠. 좀 지루하셨으니까. 아니,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게 시간 제가 가니까. 모니터 보겠습니다. 끄세요. 지금 이 모니터를 제가 보니까 하나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의 글을 쓴 것입니다. 또 그 옆에 또 다른 플래카드를 보면 이거는 다 주체 사상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는 지적을 당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만 그걸 가르치라는 플래카드가 아니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치고 있으니 이걸 문제 지적하는 교과서에 저런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를 검인증해준 그 교육부를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검인정에 관해서 제가 어제 좀 제가 따로 보니까 총리 청문회도 하셨는데 영 엉뚱한 대답만 계속 하시는군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과서입니까? 제가 지금 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쭉 소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없는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교육부의 그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내용을 좀 보니까 사회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역사과의 지필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보충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의할 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지도해라. 주체 사상을 가르치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취지의 그런 역사과 지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딱 놓고 봐서 거기 주체 사상에 관한 용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는 국민들이 볼 때 아닙니다.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프랭카드 붙인 거 아니에요. 흑색 선전이면 처벌해야 될 것이고 보여주십시오. 저게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교과서를 인증해 준 데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플래카드를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그것 때문에 국정교과서 한다며요.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주체 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육 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비판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교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교과서 8군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저기에 단 한 군데도 무비판적으로 쓴 데가 없어요. 왜 정부는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교과서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과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해 가면서까지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겁니까? 의원님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신데 사실 인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님이 인정하세요. 총리님이 이렇게 아니 아까 플래카드 딴소리만 하세요. 아까 그 플래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교육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서 친일 교과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화면 보세요. 교학서 교과서인데요. 의병 학살을 소탕 토벌,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독했습니다. 저거 친일 교과서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번 역사 교과서 개편의 방향입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주지 않고 빼앗아간
간 것은 없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원짜리를 10원 주고 가져갔으면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 궤변이죠. 이 궤변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수탈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의미가 없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입니다. 정부기관에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놔둬도 되냔 말이에요. 친일적 발언에- 발언을 하는 사람을 놔둬도 돼요?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해서 좀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 듣고 제가 맨날 판단할 수는 면밀히 없고요. 판단합니까?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아마 판단해야 국정교과서 됩니다. 지필진으로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던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국편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지필진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모시겠다고요? 국편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도 정부기관이잖아요.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정부기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저런 친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모시면 괜찮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말씀하시니까 균형 있는 얘기해 보세요. 균형 있는 역사 저분 모실 겁니까? 누구요? 권희영 교수를 지필진으로 모실 겁니까? 특정인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국편에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맡기겠습니다. 저런 분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친일 문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바로 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지필할 만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필 거부를 했고 이제 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균형 있는 전문가들로 지필진을 구성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변절한 악랄한 친일파 경찰 염석진이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세상 살기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듯해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제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 우리 미래 세대의 머리를 획일화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를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고 방향입니다. 총리, 저쪽에 방청석을 보세요. 청년 실업, 청년 고용의 당사자인 8개 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와 있습니다. 저 청년들이 무려 10,000명이 넘는 동료 대학생들에게 청년 고용이 해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정부가 틀렸다고 합니다. 쉬운 해고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 개편안에 대한 찬성은 12.8%고 반면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53%,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총리, 절반이 넘는 청년이 지적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편보다 재벌개혁이 청년 고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고 또 노동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노동개혁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정부가 균형 있게 그렇게 처리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9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절반의 팔을 비틀어서 노사정 합의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50대 정규직 근로자를 죄인처럼 임금 피크제로 무조건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쉬운 해고를 밀어붙여서 기업에게 해고 천국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러나
기업은 청년 해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재벌 갑질도 동반 성장 노력하면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뿐입니다. 갑질의 횡포는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권리는 노력해보겠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공정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 세력의 팔을 비틀어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인정하지 않겠죠. 충분한 시간 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노사정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노동개혁은 어느 특정 세력의 이익이 되고 또 다른 쪽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것은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바른 나라들의 방향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사정 합의안에서조차 국민이 눈이 무서워서 기간제 연장이나 파견 확대 등 이런 것들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더 논의하자고 해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계 절반을 들러리로 세우고 노사정 위원장도 앞세워 그럴듯한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도장 찍자마자 노사정 위원장도 모르게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 알량한 노사정 합의 정신조차 어기고 그렇게 일방 통행하여 정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입법 중에서 근로기준법, 또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재보험법 이 세 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노사정의 합의 내용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두 가지 기간제법과 파견법 이 두 가지는 우선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 시에 합의한 대로 추가 논의를 하고 또 합의 도출 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정 위원장도 그 내용을 몰랐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어쩌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법안 중에 3가지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 3가지도 잘못 보고받으셨고 나머지 2가지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을 추진한 뒤에 이것이 이제 시간이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총리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들어가시죠. 제가 노동부 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국편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집필진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모시겠다고요? 국편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도 정부기관이잖아요.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정부기관 아닙니까? 정부기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저런 친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모시면 괜찮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균형 있는 얘기해 보세요. 균형 있는 역사. 저분 모실 겁니까? 누구요? 권희영 교수를 집필진으로 모실 겁니까? 특정인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국편에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의사결정을 맡기겠습니다. 저런 분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에 이런 친일 문제를 삼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바로 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집필할 만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했고 이제 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균형이 한국의 건 현수막입니다. 흑색 선전입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그 글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테고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총리 새누리당 현수막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저런 교과서를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끄세요. 시간 갑니다. 지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아시잖아요. 끄세요. 지금 이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좀 보여주시죠. 좀 아니, 지루하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냥 아니, 이게 시간 제가 가니까. 모니터 보겠습니다. 끄세요. 지금 이 모니터를 제가 보니까 하나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끄세요. 걱정의 글을 쓴 것입니다. 또 그 옆에 또 다른 모니터 플래카드를 끄라고. 보면 이거는 다 주체 사상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는 지적을 당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만 그걸 가르치라는 플래카드가 아니고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치고 아니, 있으니 이걸 저런 문제 지적하는 교과서에 저런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를 검인증해준 그 교육부를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프랭카드 붙인 거 아니에요. 흑색 아니, 선생님은 그 플래카드 처벌해야 다시 될 한번 것이고 보여주십시오. 저게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교과서를 인증해 준 데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플래카드를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그것 때문에 국정교과서 한다며요.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주체 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육 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그렇게 해서 않는 비판적으로 점을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교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교과서 8군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저기에 단 한 군데도 무비판적으로 쓴 데가 없어요. 왜 정부는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교과서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과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해 가면서까지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겁니까? 의원님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신데 사실 인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님이 인정하세요. 총리님이 이렇게 아니 그 아까 플래카드 딴소리만 하세요. 아까 그 플래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자, 주체 다음 사상을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하라는 도대체 것입니까? 말이 안 돼서 친일 교과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화면 보세요. 교학서 교과서인데요. 의병 되겠고요. 그 검인정에 관해서 제가 어제 좀 제가 자료를 따로 보니까 총리 청문회도 하셨는데 영 엉뚱한 대답만 계속 하시는군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과서입니까? 제가 지금 본 적 있으세요? 예, 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쭉 소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없는데 지금 그 어제 말씀하신 교육부의 그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사회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역사과의 집필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보충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의할 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지도해라. 주체 사상을 가르치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취지의 그런 역사과 집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딱 놓고 봐서 거기 주체 사상에 관한 용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는 국민들이 교과서가 볼 때 아닙니다. 교과서가 중학사를 소탕토벌,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독했습니다. 저거 친일 교과서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서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번 역사 교과서 개편의 이 방향입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분이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주지 않고 빼앗아 간 것은 없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원짜리를 10원 주고 가져갔으면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 궤변이죠. 이 궤변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수탈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의미가 없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기관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입니다. 정부기관에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놔둬도 되냔 말이에요. 친일적 발언에- 발언을 하는 사람을 놔둬도 돼요?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해서 좀 면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 듣고 제가 맨날 판단할 수는 면밀히 없고요. 판단합니까?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아마 판단해야 됩니다. 국정교과서 지필진으로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던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